메추리 고기, 비타민 B1, B2가 풍부, 당나라 측전무후가 즐겨 유명, 스태미너 식품으로 한때 메추리알이 좋다고 크게 유행한 일이 있었다. 그 말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확실한 근거는 알기 어려우나 정력, 전륜의 역을 측전무후가 애용했다고 해서 생긴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나라 고정의 황후였던 측천무후는 왕이 서거한 후 스스로 왕위에 올라 군림하였다. 그녀는 메추리를 약한 불로 오래 삶은 국을 즐겨 먹었고 후에는 메추리를 우려낸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래서 그 술을 강정, 미용주라고 하며 무후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메추리는 껌과에 속하는데 메추라기라고도 한다. 날개의 길이는 9에서 10cm이고 몸빛은 황갈색이 갈색과 흑색이 가는 무늬가 있다. 수컷은 목 부분이 붉은 밤색, 암컷은 갈색을 띤 황백색이다. 메추리 고기의 특징은 닭고기에 비해 단백질은 많지 않으나 비타민 B1과 B2가 월등히 많은 점이다. 메추리 알과 달걀의 성분을 비교해보면 비타민 A는 달걀이 3배가량 더 많으나 비타민 B2는 메추리 알이 반대로 3배가량 더 많다. 이와 같이 메추리 고기나 알에서 스태미너의 효과를 굳이 찾아본다면 비타민 B1과 B2가 될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 힘이 될 것이라는 심리적 효과가 크지 않은가 생각한다. 단백질 부족, 특히 질이 나쁜 단백질을 매일 먹게 되면 맨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생식 능력의 저하이다. 즉 성욕의 감퇴나 정액 양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정지나 불순이 나타난다. 그 원인은 성호르몬에 관계하는 기관의 기능 감퇴 때문이다. 특히 내하수체의 성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 감퇴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과 병행해서 난소나 고환이 위축된다. 생물의 영양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각박한 지경에 이르면 종족 보존의 일은 뒷전에 물러서게 된다. 난소나 고환은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맨 먼저 희생되는 것이 이들 생식기관이어서 임포텐츠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멜론, 이뇨작용 돕는 서양 참외, 후숙해야 제맛, 입가심으로 좋아. 수분이 많아 이뇨 효과가 있고 과육의 황색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인데 비타민 A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역시 멜론은 영양보다는 식후의 입가심으로 적격인 식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후숙은 과육 중에 들어있는 프로토펙틴이라는 성분의 분해로 과육이 부드럽고 연해지게 된다. 또 그 사이에 항기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냉장고에 두면 후숙이 잘 안 되므로 실온에 두는 것이 좋다. 후숙시키는 정도가 지나치면 겉은 멀쩡하나 속이 골라서 부패하게 되므로 가늠을 잘 해야 한다. 멜론은 유기산으로 구연산이 아주 소량밖에 없어 새콤한 맛이 없다. 너무 온도가 높을 때 수확되는 멜론은 당도가 오히려 낮다. 멧돼지 고기, 겨울이 제철, 쓸개를 약재로 이용. 성분이 돼지고기와 큰 차이가 없는데 비타민 B1, B2는 돼지고기보다 적다. 돼지 색깔이 짙고 질기다. 제철은 겨울철이다. 겨울철은 멧돼지가 동물성 섭취가 어려워 멧돼지 특유의 악취가 적게 나기 때문이다. 멸치, 단백질, 칼슘 등의 무기질 풍부,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이로운 식품. 멸치는 단백질과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해서 임산부나 발육기의 어린이에게 권장되는 식품이다. 어패류 중에서는 칼슘의 함량이 가장 많은데 인의 함량도 많아 소화 흡수율은 그다지 좋지 않다. 회보는 무기질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골격과 치아 형성에 필요한 것이고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체액의 중요한 성분으로서 여러 가지 조절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멸치는 묽은 소금물에 삶아서 말린 것인데 소금물을 이용해야 살이 단단하고 윤기가 난다. 민물에 삶으면 윤기도 없어지고 살이 연해져서 잘 부서지게 된다. 멸치의 지질은 불포화도가 지나치게 많아 영양적으로 질이 떨어지는데 삶게 되면 그 기름이 빠진다. 삶은 것은 햇볕에 말리는데 최근에는 화력에 의한 열풍 건조법이 이용되고 있다. 멸치젓을 봄에 담글 때는 소금에 버무려 항아리에 담고 위에 소금을 뿌리고 짚을 돌돌 말아 소금이 보이지 않게 덮고 너무 무겁지 않은 돌로 눌러 놓는다. 가을에 젓국을 달일 때 짚을 가만히 걷어내면 기름기가 위에 떴다가 짚을 꺼내면 거기에 묻어 나온다. 멸치의 품질은 재료의 선도와 기름의 함량으로 크게 좌우된다. 멸치는 뽀얀 빛이 나는 것이 좋고 붉고 검은 빛이 나는 것은 기름이 산화된 것이다. 선도가 낮은 것은 잘 부서지고 지질이 많은 것은 저장 중에 산화되어 냄새가 난다. 명일엽, 비타민 B 종류, 칼슘이 풍부, 신진대사 촉진, 빈혈의 특효. 명일엽에는 비타민 B 종류가 많은데 특히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가 많아 빈혈증의 특효가 있고 칼슘의 양이 많아 산중 독증으로 생기는 고혈압과 당뇨병, 신경통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일엽의 특수 성분으로는 플라보노이드로서 루테오닌과 이소쿠엘치트린이 들어있다. 이 플라보노이드란 세포 안에 함유되는 특수 성분이다. 플라본이란 황색이라는 뜻이 있고 플라보노이드는 꽃에 색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일엽을 자르면 노란 즙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플라보노이드이다. 이 성분은 이뇨 완화 작용이 있다. 루테오닌은 강심 이뇨의 효과가 있다. 명일엽의 성분에는 정유, 안개롤 등이 있고 특수한 향기와 쓴맛이 있어 식욕 증진, 피로회복 강정의 효과 또한 있다. 명일엽이 갖는 일반적인 효능은 신진대사 기능의 촉진이다. 다른 목초를 먹은 젖소보다 명일엽을 먹은 것이 30%나 우위가 더 나온 사실이 그것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명일엽의 잎은 미나리와 흡사한 향미가 있고 조금 쓴맛이 있는데 그것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잎은 녹즙을 내서 마시거나 일반 나물처럼 살짝 데쳐서 양념해서 먹어도 별미이다. 이 녹즙은 발모에 좋고 벌레 물린 데 바르면 잘 낫는다고 한다. 풍부한 엽록소는 장수와 노화 방지에도 한 몫을 한다. 햇볕이 잘 들고 적당한 습기만 있으면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싹을 자르면 내일 다시 붓글같이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모양이 남성의 상징을 뜻한다 해서 원산지의 안양네들이 명일엽 하면 얼굴을 붉힐 정도로 그 강력한 생명력과 정력이 알려져 있는 풀이다. 명태, 지질 적고 아미노산 많아 개운한 맛의 술국으로 최고. 과음한 후 아침에 먹는 시원한 북엇국을 고맙게 여긴 술꾼이 많을 것이다. 다른 생선보다 지질 함량이 적어 맛이 개운하며 혹사한 간을 보여주는 메티오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술국으로 볼 수 있다. 명태 눈에는 영양가가 많아 버리지 말고 먹는 것이 좋다. 마른 북엇과 파를 섞어 놓고 달걀을 풀어 끓인 장국은 술국으로도 일품이지만 입맛을 잃었을 때도 좋다. 더덕북어를 두드려 잘게 뜯은 북어의 살로 만든 북어무침, 북어전야, 적, 조림, 찌개, 찜, 포, 냉국, 국, 구이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